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갖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를 전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K 이야기를 갖고 오셨네요. SK 하이닉스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SK 하이닉스 주가 어제 22만 5천 원 찍었고요. 시총 163조 땡땡땡.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시총 추월하면서 시총 2위가 된 거죠? 네. 생각보다 높은 성장세입니다. 올해만 59%. 그러니까요. 네, 올해만 59%입니다. 네. 163조면 아까 뭐 잠깐 브리핑에서 엔비디아가 3조 달러 얘기했는데 비교하시면 안 되죠. 3,600조인데 예. 부럽긴 한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주가가 최소한 200조 이상 가야 되는 걸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현재 PBR이 2.9밖에 안 돼요, 사실은. 엔비디아. 네. 그럼 아직 더 여지가 좀. 더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30만 닉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엔비디아의 주가 오름세에 비하면 아직도 약하다라는 게 판단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엔비디아 뭐 바야흐로 이제 AI 시대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지금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강노정 대표 SK 하이닉스에 나서 뭐라 그랬냐면 HBM이 지금 3를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건 이미 완판이고 내년도 끝까지 물량 소진이라면 솔드 아웃이라는 거예요. 부킹이 끝났다고. 네, 내년 끝까지. 그러니까 이미 현재의 주가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HBM발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 추가 상승분은 뭘로 봐야 되냐면은 사실은 HBM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고요.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재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HBM4를 빨리 내놔서 기술 격차를 더 낸 다음에 AMD나 MS나 나머지 애플에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게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사실은 주가의 추가 이제 상승 폭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주가 반영된 거는 제가 볼 때 22만, 25만 원은 HBM3 엔비디아 독점 공급으로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고 남아 있는 추가 여력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얼마큼 더 확보하느냐. 얘가 하나 그 정보 걸려 있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시장하고 낸더 시장 주로 메모리만 하는 거네요. 파운드리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메모리 분야에서 얼마나 좀 더 이익을 낼 것인가와 좀 낸드 플래시가 또 생각보다 괜찮아요. 낸드 플래시의 적자폭을 줄이면서 여기 얼마큼 추가 확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로 봤을 때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상당한 뭐 성공을 거뒀는데 주가도 그렇고 이게 이제 더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고 이게 뭐 연동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HBM을 뭐 판로를 다양화시킨다면 이거 성공하면 또 이것도 주가 상승분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향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게 일단 안심 요인이긴 해요. 하이닉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게 확실히 훨씬 낮고 뭐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강점도 있지만은 리스크 요인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낸더였죠. 지금 이제 SK 그룹이 굉장히 이제 이번 28, 29일 날 경영 전략 회의, 확대 회의 같은 걸 하면서 구조조정을 뭐 하는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키옥시아 같은 낸더 플래시 회사를 인텔로부터 인수한 10조 가까운 돈을 썼어요. 그런데 굉장히 스코어가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낸더예요. 그도 그럴 것이 SK 하이닉스는 2017년 이전에는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낸더 플래시 쪽에서는 게임이 안 됐었고. 게임이 안 되죠. 2017년도부터 낸더 플래시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격차를 줄인 낸더 플래시의 기술 경쟁력은 몇 단을 쌓아 올리냐입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263단 정도가 역세했는데 올해 지금 300단을 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기술하고 이 단을 쌓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회로 간의
전송 속도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기술인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굉장히 기술차를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차는 줄였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낸드 시장이 낸드 시장은 대부분 가격도 스마트폰, 좋지 않잖아요. 네,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USB 메모리 예, 예.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요즘 PC 사 보시면 PC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큰 PC 있잖아요. 데스크탑. 옛날엔 하드디스크라고 그랬잖아요. 푹한 거 들어갔잖아요. 요즘 PC 뜯어보시면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간 게 SSD였어요. 그렇죠. 좀 작은 하드디스크였죠. 그렇죠. 요즘 PC 사면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1테라짜리가 요만한 칩 하나 들어갑니다. PC 뜯어보시면. 그게 전부 다 낸드예요. 예. 그러니까 낸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낸드 시장이 다시 부활해서 지금 가장 약점인데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활한다면 사실 주가는 상승폭은 저는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낸드의 시장성,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좀 더 잘 되는 부분도 좀 이익에 반영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방금 조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SK 그룹 산하에서 유일하게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캐시카우죠. SK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네.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는데 SK 그룹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비상체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대대적인 뭐 사업 리밸런싱, 자산 재조정, 뭐 이렇게 네.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이 이해가 가는 게 SK 하이닉스가 10대 그룹, 뭐 한 30대 그룹 쳐서도 자회사가 제일 많아요. 네. 219개. 네.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죠. 많으면 네. 다른 기업들을 보면요, 뭐 현대차는 70개, 삼성 63개, LG 60개, 뭐 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왜 대체 200개까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일단 계열사를 정리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이제 시급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 계열사가 많은 부분은 SK그룹을 이제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제가 볼 때 SK그룹은 이제 최태원 회장이 들어온 98년 이후에 네.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SK그룹 한 4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네. 첫 번째 변화는 98년부터 2003년이에요. 2003년도는 소브린 경영권 사태예요. 그렇죠. 네. 제일 유명한. 그때까지 SK그룹은 이제 아버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30대의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네. 처음 받을 때가. 그때 최태원 회장은 그룹의 이제 기초를 닦는 정도. 네, 뭐 현황 파악 정도 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2003년이 지나고 나서 2003년도부터 2016년 13년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그때 SK그룹의 성장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대부분의 기업들을 가지고 성장을 시켜요. 그 당시에는 SK텔레콤, 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두 축으로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구속이 돼요. 그렇죠. 예, 배임으로 죄로 당시 4년형을 받습니다. 그 2013년 1월 30일에 구속이 되어서 2015년 8월 15일 8.15 특사로 2년 7개월간 이제 구속이 되는데 요 구속 상태가 끝나고 2015년 말 2016년이 되면서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그룹 연수원에서 쓰던 데스라는 말을 처음 이야기를 꺼내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옛날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그때 쓰던 데스라는 말을 꺼내고 2016년도부터 SK그룹은 SKMS라 그래서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전략적 방향을 한번 수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제가 1.0, 2.0 사준 이야기하는 건데 2016년도에 지난해 부회장단들이 물러나기 전에 그러니까 수펙스 추구 협의회 부회장단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사실 수펙스 추구 협의회가 2013년에 생깁니다. 본인이 구속되니까 대신해서 운탁회의처럼 그렇죠. 운영해라 라고 만드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그 스든데스라는 말을 꺼내고 현재 6명의 부회장단들의 전신인 앞에 부회장단, 옛날에 김창건 부회장, 예. 요 세대가 이제 그 첫 번째 세대예요. 그때부터 SK그룹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대규모 M&A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재 계열사만의 가장 큰 이유예요. 인수하고 계속. 예, 인수합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만 해도 SK그룹은 2016년 이전만 해도 외국계 기업은 별로 인수를 하지 않았어요. 2016년 이후부터는 외국계에 있는 다우케미칼의 분사라든지 이번에 지금 정리한다고 하는 베트남의 뭐 다산그룹, 마산그룹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업을 인수합니다. 근데 그 기업에 상당한 많은 돈을 써요.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인데
인수를 하면 그 인수한 기업에 자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딸려옵니다. 아, 네. 그것까지 다 인수를 하죠. 계열사가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이 인수 M&A를 하면서 기업의 기조 자체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SK그룹은 우리는 이미 이제 투자 회사야. 우리는 제조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투자 회사라는 말로 까지 합니다. 실제적으로. 맥스가 친 게 2022년, 23년인데 그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굉장히 많은 캐시플로가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 투자해서 잡아와서 IPO 상장시켜서 다시 되팔면 이게 돈이 돼요. 그렇죠. 이게 물건 만들어서 제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짭짤합니다. 예, 그 재미를 붙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배구조를 바꾸냐면 원래 SK 하이닉스가 SK텔레콤 산하에 있었어요. 네. SK텔레콤의 자회사에 있었는데 이런 구조로 있으면 SK 하이닉스의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배구조법상.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배구조를 바꾸냐면 SK텔레콤을 인적 분할시켜요. 그리고 인적 분할한 쌍둥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쌍둥이 만든 회사가 SK 스퀘어입니다. 네. SK 스퀘어 산하에 SK 하이닉스를 집어넣어요. 스퀘어가 중간 지수 역할을. 그렇죠. 근데 이제 SK 스퀘어는 투자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SK 하이닉스에 막대한 들어오는 현금을 예. SK 스퀘어가 M&A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계열사가 21개인데 현재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21개 기업 중에 18개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SK 주 SK라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하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이제 중간중간에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경영전략회의 때 뭐 SK에 나갈 때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지시를 각 계열사마다 다 내려요. 인수협박 많이 해라. 네. 각 계열사가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되네. 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SK 에코플랜트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 전문 경영인들이 그게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표가 됐으니까 예. 당연히 경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복해서 계열사가 생기게 되고 뭐 회장이 계열사가 어디 계열사가 어디 계열사 잘 모를 거예요. 218개.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전교생 219명 이미 잘 모르잖아요. 친구 이름. 사람도 모르는데. 네,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창원 이게 이제 언제 터졌냐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작년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작년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SK그룹 인사 나누면서 데스밸리를 지나고 있다. 쓰던 데스란 말을 한 번 더 꺼냈어요. 딱 7년 만에. 그리고는 부회장 단단을 싹 다 교체시키고 이제 사촌 동생인 최창훈 부회장 앉히고 이미 내부에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터졌느냐? 작년 12월 인사부터 지금 6개월간 최창훈 부회장이 그걸 들여다본 거죠. 외부에 왜냐하면 최창훈 부회장은 SK 디스커버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케미컬. 사실 이쪽은 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렇죠. 네? 중복 투자에다가 투자한 기업들 다 적자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SK스퀘어 박승하 대표도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경영했어? 이 20개 중에 18개나 적자가 났는데. 아니 근데 드문경인도 사실 큰 잘못도 없죠. 네. 그게 자기들의 KPI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SK 경영전략회의는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원래 흑자가 날 거예요. 지금 정권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아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앞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DS 사업본부, 반도체 사업본부의 올해 영업이익을 한 17조로 봐요. 네.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21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원년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앞서는 원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SK 하이닉스 잘 나가는데 문제는 원래 최태원 회장의 경영 전략 지표는 BBC였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세미컨덕터. 그렇죠. 네, BBC였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는 걸 보면 이 BBC 전략을 처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아마 내일 모레 경영 전략회의를 하면 저는 ABC로 바꿀 것 같은데 ABC, AI, AI. 배터리, 세미컨덕터. ABC로 BBC가 ABC로 바뀔 것 같은데 문제는 바이오는 뭐 그렇게 이제 중복 투자 이런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바이오 팸도 하나 팔았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이미 이제 SK 이쪽은 우리가 경쟁력으로 할 게 아니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고, 이제 배터리를 포기 못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SK온 살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합병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요. SK온은 지금 적자 규모가 너무 많고요. 네. 너무 많고, 그리고 올해에만 들어가는 투자 자금이 7조 5천억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시장도 카펙스. 갑자기 좋아.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시장까지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할 돈이. 네. 기업은 보통 자금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하면은 일단 제일 쉬운 건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면 제일 좋아요. 이건 이제 IPO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본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상태에. 그리고 이미 배터리 시장은 캐즈보로 빠져가지고 별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못 끌어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돈을 빌려야 돼요. 은행권으로부터. 그래서 아마 산업은행으로 돈을 빌릴 겁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SK그룹이 산업은행으로 돈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원래 7조 5천억이에요. 네. 이 7조 5천억인데 이미 SK그룹은 6조 2천억을 쓰고 있어요. 거의 남은 이력은 1조 한 4천억 정도 있는데 그러네.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환경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낸 것 같은데 리밋을 위에 풀어달라. 이게 산업은행 이런 거죠. 야, 미국은 IRA법으로 현금도 지원하는데 왜 반도체와 우리는 배터리는 투자를 못하게 막냐. 전략사업, 국가 전략사업 아니냐. 돈도 좀 달라라고 그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산업은행에서 투자 자금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걸 하려면 SK온은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짜 회사를 합병시키는 거죠. 합병해서 집어넣는 그게 SK ENS입니다. 음. 요 스토리인 거예요. 이노베이션의 ENS 합병해서 글로 집어넣는. 그렇죠. 요 스토리가 되면 이제 그런 SK그룹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역할을 방금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죠. 대표도 교체하고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긴급 경영회의 열잖아요. 네. 이천에 있는 소재 네.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교통 정리를 딱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네. 어떤 의견들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마 이제 큰 전략적 방향을 예. 이제 교통정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속도 얼마 이하는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정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아웃, 그렇죠. 뭐 일로 들어와 이렇게. 근데 그 기준점의 하나는 이제 BBC에서 ABC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상당 부분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바이오 쪽은. 예. 대신에 이제 AI, 배터리, 세미컨덕터는 살린다. 예. 요 기준을 큰 맥락을 그렇게 잡아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중복되어 있는 기업들은 빨리 구조조정을 이제 하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무분별하게 인수했던 기업들, 투자 기업들은 상당 부분 팔리고 내놨습니다. 우선 그 베트남 쪽에 인수했던 마산그룹 관련 인수했던 네. 기업들도 손해를 막시장 보면서 아마 팔 거예요. 더 손해 보기 전에 팔아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지금 또 매물로 나온 게 SKIT도 나왔죠. SKIT는 분리막인데 분리막 시장이 이 2차 전지가 캐즈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과포화됐어요. 그렇죠. 예, 분리막 시장 과포화되니까 SKIT가 나름 이제 밸류체인에서 꼭 있어야 되는 기업인데 2차 전지를 하려면 이 시장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그 뭐 SK 렌트카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죠. 네. 요건 SK 네트워크스 산하에 있는데. 네트워크스 산하죠. 네. SK 렌트카도 시장에 나와서 지금 매물 나와 있는 상태라서 뭐 그런 그런 것들이 빠르게 하면 추진될 겁니다. 첫 번째는 캐치플로우를 확보해라. 그렇죠. 데스밸리를 정말 지나고 있는 게 지금이 지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리밸런싱 이거 뭐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정말 돌이켜 보면 SK가 하이닉스 인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네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장했을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SK그룹이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방만했다. 중구난방. 예,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방만했다. 예.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ABC. 예, 우리는 이쪽으로 포커싱한다. 그렇죠. 저는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지난 한 5, 6년간 SK그룹이 제조업이라는 본령을 잃어버리고 투자 회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고 최정현 회장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업에 집중했던. 백투더 베이직이다. 예.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자. 예. 예.
그런 쪽으로 좀 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SK 있습니다. 스퀘어 대표 교체를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경영 전략이 바뀌든 간에 SK그룹 앞으로의 향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전풍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SK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